자, 우리 21번 밑줄 함의 유형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함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 안에 있는 이 밑줄 친 표현이 어떤 비유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맥락을 통해서 파악해 주시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직역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will be many who will follow you 라는 문장이 맨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 직역을 해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냐면 너를 뒤따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follow라는 표현이 뭔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과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한번 맥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자, 너의 몸속에 있는 많은 원자들은 거의 지구의 나이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너의 몸속에 있는 원자가 나이가 꽤 먹었구나, 오래되었구나 이 정도 캐치할 수 있겠죠. 근데 막 많이 와닿는 그런 문장은 아니죠. 그럴 때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수능 지문은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지문은 여러분들이 생소한 개념이 나왔을 때 부연 설명을 반드시 해줍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너가 숨을 들이쉴 때 몇몇 atoms, 원자들인데 어떤 원자들이냐면 너가 들이마셨던 원자들의 일부는 어떻게 된다? 지금 너가 다음번 숨을 내뱉을 때 밖으로 빠져나가져진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느껴지시면 돼요. 자, 그 남아있는 원자들은요 are taken into your body. 너의 몸속에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become part of you. 너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그 남아있던 atoms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지금 다양한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너의 몸속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 for example 이라는 문장, for example에 이어진 두 문장에서 여러분들 뭔가 반복되는 표현이 느껴지셨을 건데 들이마시고 나가고 들이마시고 나가고 이런 개념이 느껴지시나요? 반복되는 표현이 일단 들이마셔진 게 나가고 그 다음에 너의 몸속에 흡수됐던 게 너의 몸을 떠나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진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그 원자들을 소유하지 않아. 너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뭐 하는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다만 빌릴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지금 동일한 에이톰을 공유합니다. 그 동일한 원자 풀을. 왜냐하면 원자들은 영원히 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과 우리 사이를 돌아다닌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에이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그 에이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순환하고 돌아다닌다 라는 표현으로 여기 압축되어서 표현 나와 있고요. 그걸 borrow라는 동사로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볼 거냐면요. 이제 맨 아래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무엇이냐면 you are the present caretaker. 너는 지금 현재 돌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를 돌보고 있는 사람? 그 atoms인데 너의 신체에 있는 atoms를 현재 돌보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present가 왜 나왔겠어요? 그렇죠. 나는 일시적으로만 보관하는 거고 atom은 어떤 거니까 내 밖으로 나갈 거고 exhale 할 거고 leave 할 거고 나는 단지 그 atom을 borrow한 거에 불과하고 atom은 언제나 우리 주변을 돌아다닐 거고 우리는 똑같은 atom을 공유할 뿐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present가 어떤 의미로 나왔는지 알겠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현재에만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there will be many who will follow you 라고 했을 때 이 follow you 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뭐 할 사람? 그쵸. 이 atom을 공유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택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follow you라고 하는 것은 거의 share이랑 비슷한 뜻이 되겠네. 나랑 같은 원자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뒤따를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내 흡수한 만큼 내뱉을 거고 이게 계속 순환되고 공유될 거니까. 자, 여기에 follow에 포커싱을 맞춰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원자들은 무엇이 될 것이다? 너를 뒤따라서 다른 형태들의 일부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것은 너 이후에
다른 형태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쵸? 공유가 되고 지금 떠돌아 다닐 거니까. 그래서 답은 1번 해주면 되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나 유니크 할 것이고 고유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절대 공유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자, 어때요? 완전히 다른 맥락이죠? 반대말이니까 opposite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의 원래 형태를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아니죠. 계속해서 형태가 변화하는 형태끼리로 지금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폼을 유지할 것이다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아니죠. 계속해서 형태를 바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너가 죽고 나면은 원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아니죠. 계속해서 떠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disappear도 틀렸고 completely도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1번 동그라미 있는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이 지금 stand, 서 있다 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 문장 보시면 자,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은 하고 더 느리고 덜 긴장합니다가 나오고요. 자, 첫 번째 동사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무리들 사이에서 보호를 하려고 하고 해서 두 번째 동사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컴마 찍고 자, 그들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의 영토 내에서 서 있고 라는 세 번째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마 찍고 end 한 다음에 그들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달아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other species라는 공동의 주어가 걸리고 are, seek, stand, and don't run 이라고 해서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stand가 나온 게 맞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동그라미는 지금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보도록 할게요. 자, if putting in an enclosure, 자, they are likely to panic, blah blah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 있는 문장 잘 보시면 지금 접속사 if 다음에 뭐가 빠져있죠? 주어가 빠져있죠. 아, 그러니까 이거 분사 구문이구나. 자, 분사 구문 중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접속사를 살려두는,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사 구문에서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건, 그쵸? 주절에 있는 주어와 동일한 주어가 사용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주어가 뭔지 보니까 they이네요. 자, 그들은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깜짝 놀라고 당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they를 앞에서 더 살펴보면, 자, 이 어때요? 긴장한 종은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긴장한 종들은 이기 때문에 아, 동물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동물들은 어때요? 자, enclosure이라고 하면 울타리거든요. 자, 만약 그 종들이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어지게 되면 그들은 깜짝 놀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울타리 안으로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져지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와야 되냐면 수동의 의미로 pp가 와야 돼요. 그죠? pp. 과거 분사로. 그래서 답은 2번이 와주면 되고요. 이거는 능수동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보면 자, that's true of gazelles. 자, for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사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문장 성분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that's true of gazelles라고 해서 이것은 가젤에게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가젤에게도 맞는 말입니다라는 건데요. 자, 가젤을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것 같죠. 자, 가젤은 수천 년 동안이나 지금 모여왔다. were the most frequently hunted game species in some parts of the Fertile Crescent라고 해서 자, 요 지역에 있는 일부 지방에서 지금 가장 빈번하게 사냥되었던 먹잇감이었던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game이라고 하면은 먹잇감이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컴마 찍고 위치가 가젤스를 잘 꾸며주고 있나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which, 그쵸. 가젤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도 잘 나와줬고, 그 다음에 were이라고 해서 바로 동사 나온 거 보니까, 이거 계속적 용법 중에서도 주관대로 나왔구나. 주격 관계 대명사로. 3번 동그라미 맞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to domesticate 이라고 해가지고 투부정사 나온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문장 살펴보시면,
자, there is no mammal species 하고 that 나왔어요. 자, 어떠한 포유류 종도 없습니다 나왔네요. 자, 근데 이 포유류 종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대절로 수식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포유류 종이 없냐면은, 자, the first settled peoples of that area. 자, 그 지역에 최초로 처음으로 정착을 했던 민족들이 people 뒤에 s가 붙으면 민족이나 부족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했던 부족이 had more opportunity to domesticate than gazelles. 자, gazelles보다 더 많이 opportunity,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회냐면은 가축화할 기회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지금 기회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쓴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omesticate 뒤에 원래 누구누구를 무엇을 가축하다 이기 때문에 여기 원래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가 빈 이유는 뭐냐면 이때 대시 무슨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목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워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은 자, 어떠한 포유류도 없냐면은 그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한 민족들이 가젤보다 더 많이 가축화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포유류 동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꿔 말하면 최상급 표현으로 말하면 자, 가젤들이 어때요? 여기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가젤을 가축할 기회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여튼저튼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잘 알고 있냐? 라는 것도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domesticate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 보니까 이래도 되냐라는 거죠. 자, 이래도 되는 거죠. 오히려 them 같은 목적어가 있으면은 틀린 거죠.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목관대가 당당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4번 동그라미는 형용사적 용법 잘 알고 있는지랑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동그라미는 어때요? 지금 itself인 거 보니까 제귀대명사인 거 알 수 있겠죠? 잘 왔는지 보면 자, 한번 상상해 보래요. 뭘 한번 상상해 보냐면 동물 한 마리를 한번 얼드하는 걸 생각해 보래요. 자, 얼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명사로 때, 무리라고 해석하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동물 한 마리를 한번 모는 걸 생각해 보래요. 어떤 동물인지가 블라블라 써 있죠. 자,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벽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찢는 그런 애니멀 한 마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때 that은 뒤에 바로 동사 온 거 보니까 주관대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that이 가리키는 것은 an animal이 되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죠. an animal. 그래서 이 동물이 자기 자신을 벽에 대해서 찢는 거니까 일종의 뭔가 자해하는 중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동물이 자기 자신을 히트하는 거니까 게다가 수일치까지도 잘 와줬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고 요거는 수일치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귀대명사의 용법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0번 어휘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는 1, 2, 3, 4, 5번 중에서 반의어로 써진 어휘를 골라주면 되는 그런 유형이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for a species born in a time 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어떠한 종에게 있어서 근데 어떠한 종이냐면 어떠한 시대에 태어난 종인 거죠. 자, 어떠한 시대인지가 또 when 블라블라라고 써있네요. 자, 어떠한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 굉장히 컸었을 때 태어난 종에 대해서는 our natural tendency to share and cooperate 우리가 공유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은 복잡합니다. 자, 언제 복잡하냐면 어떠한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위험들이 거의 없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얼추 생각해보면 자, 이 한 스피시는요 언제 태어났냐면 지금 자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위험도 굉장히 컸을 때 태어났지만 현 상황은 어때요? 자, 지금 시제를 잘 봐주시면
태어난 시점은 다 어때요? 과거 시제를 써준 거 볼 수 있죠? 자, 태어난 시점은 굉장히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 지금 현재로 돌아왔죠. 지금 are인 거 보니까. 자, 자원도 풍부하고 위험도 거의 없을 현재 시점에서는 이 나눔이라는 우리의 이런 자연적 경향성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뭔가 얼추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첫 번째 문장부터 확신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많은 문장이 뒤이어서 있기 때문에 좀 더 읽다가 다시 돌아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우리가 덜 가질 때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눠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더 적게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나누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써주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적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진다라는 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몇몇 유목민 부족들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nomadic 하면은 유목민의라는 형용사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유목민의. 자, 어떤 유목민족들은 don't have much,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소유하는 게 적다라는 거죠. Yet, 그러나,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러분들 예상이 갈 거예요. 자, they are happy to share 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지금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거죠. 이 관계 계속 유지되고 있죠. 자,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 in their interest. 명사로 이익이죠. 그들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뭐 하는 것이?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이.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노마딕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를 많이 하는 행태를 보이고 이것을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공유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만약에 너가 여행하는 중에 그 부족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happen upon 이라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우연히 만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 유목 민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open up their homes and give you their food and hospitality. 그들의 집 문을 열어줄 거고 너에게 음식도 대접할 거고 게다가 환대를 할 거래요. 자, hospitality라고 하면 환대입니다. 자, it's not just because they are nice people. It's because their survival depends on sharing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것은 왜 그렇다? 이것은 그들이 나이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이번 동그라미에서 봤듯이 어때요? 나이스해서 그렇다는 것도 뭐 얼추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의 생존이 공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의 생존이 달려있다.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같은 맥락이죠. 자, 그리고 for 나오고 SV 나왔는데 이렇게 접속사로 쓰인 for은 자,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는 것을 알고 있냐면 that 이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they may be the travelers in need of food and shelter another day. 자, 언젠가는 그들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과 보금자리가 필요한 여행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때요? 평판 관리를 해놓는 거죠, 한마디로. 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이번엔 바뀌었죠. 더 많이 가질수록 the bigger our fences. 우리가 치는 울타리가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것은 공유하는 마음이 점점 더 작아진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more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자,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공유하는 마음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더 적어지겠죠. 자, 이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공유하는 마음이 적어진다. 자, our fances가 점점 더 커진다는 말은 이 말이랑 동일한 표현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해석이 되고 그럼 다시금 1번 동그라미로 돌아가서 이 complicated라는 표현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죠. 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언제 태어났으니까 우리 원시 시대 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별로 없었을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하는 마음이 원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자연적 본능이. 근데 요즘 현실에서는 어때요?
소유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내추럴 텐던시가 발휘될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본능과 주변 상황이 맞지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준 형용사로 complicated가 온 게 자연스럽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구는 이라고 하는 건 요거에 해당한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소유욕은 지금 이 뭐뭐와 결합된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신체적인 접촉과 신체적인 상호 교류가 좀 더 증가한 것과 결부해서 소유를 더 많이 원하는 것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지금 현실에 대한 망각이나 단절을 야기했습니다. 자, 현실에 대한 단절은 뭐예요? 공유하는 마음이 줄어든 거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된 거니까. 자, 요거는 우리 공유가 떨어졌다. 자, 이것은 소유하는 것이 많아졌다. 자, 다시금 이 관계가 나왔는데, 자, 그럼 combined with blah blah라고 하는 것은 요것과 유사한 개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다? 소유를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지면서 공유하는 마음이 더 적어진 거니까 요 원인과 비슷한 맥락이 와야 되는데 그 비슷한 맥락으로 와준 게 더 많은 신체 접촉을 한다? 더 많은 상호 교류를 한다? 아니죠. 더 많은 것을 원하면 펜스를 더 많이 친다며. 그렇기 때문에 increased가 아니라 그렇죠. decreased가 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31번부터 빈칸 추론 유형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문의 어느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고 이 밑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선택지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 출제자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자,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여기 빈칸 안에 들어갈 표현이 딱 하나입니다. 이 5개 중에 무조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답이 예를 들면 3번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내지는 단서를 곳곳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이런 지문 곳곳에 배치를 하겠죠. 한두 번만 하겠나요? 아니죠. 스케일이 어때요? 수능 모의고사는. 전국적인 단위잖아요. 다 전 국민에게 어때요? 설득을 시키려면 한두 번으로는 안 돼요. 5, 6번, 여러 번 언급을 하고 그 언급된 게 다 뭐를 향한다? 자, 여기 있는 빈칸을 향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을 유념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죠? 여기 지문 안에 흐트러져 있는 그 키를 찾아서 집어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는 자신감이 있거나 없거나는 이라고 해서 whether이 이끄는 명사절인 거 볼 수 있죠. 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개별적인 삶의 순간에서의 경험에서 정해져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삶의 경험들을 할 거 아니에요. 연속적인 삶의 경험에 있어서. 근데 개별적인 사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Not only by each 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기쁘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는 슬프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미치는 것은 맞지만 자, 우리는 We are not blown in a completely new direction.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each gust of wind. 한순간의 바람에 의해서. 자, 반복되는 표현 2번 나왔죠. 자, 어떤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왔냐면 자, 우리는 어떻다?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단지 결정되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개별적인 사건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 개별적인 바람에 의해서 완전 방향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 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면 자, 인간으로서 우리는 뭐 한대요?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개인의 기본적인 행복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 번째 문장도 반복되는 표현 나왔죠. 자,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는 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감정의 기본값으로, 행복의 기본값으로 돌아간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말은 또 뭐예요? 자, 쉽게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동일한 말인 거죠. 자, 같은 멘트가 벌써 3번 반복됐으니까 점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this tendency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경향은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져지냐면 어린 아이들과 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의 그 즐거움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아이들이 그들이 오래도록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좀 계속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for the first few minutes of the rest of their lives 그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후 몇 분 동안은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장난감을 받고 나서 몇 분 동안은 they are 실제로 그들은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but 뒤에 나오는 말이죠. 자, 하지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 여기 밑줄 친 표현은 반복되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야 되겠죠? 어떻다? 그렇죠. 다시금 디폴트 값으로 돌아온다가 와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들은 다시, 어린아이들은 다시 디폴트 값으로 돌아온다. 자, 가장 적절한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적응한다. 자, 바로 맞는 표현인 거죠. 자, 2번은 후회한다. 3번 탐험한다. 4번 고군분투하다. 5번 축하한다. 그쵸?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3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빈칸 추론 문제죠. 자, 3점짜리라서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 자, although you may put off going to sleep in order to squeeze more activities into your day, eventually your need for sleep becomes overwhelming and you're forced to get some sleep.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주제가 오케이, sleep인 것 같죠.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너의 하루를 더 많은 활동들로 꽉꽉 채우기 위해서 잠을 미룰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잠에 대한 욕구는 너를 압도하게 되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잠을 자기 위해서 강제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더 잠을 잘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봐주면 되겠죠? 아, 그래서 수면 부족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너를 압도하게 되고 너는 잠을 더 많이 잘 수밖에 없게 돼 라고 해서 반복되는 표현 나온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보시면 자, 잠을 자야 하는 매일매일의 욕구 내지는 추동은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appears to be due to 자, 일부 부분적으로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a compound known as 아도네신. 자, 아도네신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어떠한 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을 매일매일 자야 하는 그 욕구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화합물, 즉 아도네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아도네신은 축적이 되는데 너의 몸 안에서, 너의 혈액 안에서 축적이 됩니다. 자, 뭐 할 때? 깨어있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어때요? 아도네신도 너의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축적된다는 말은 뭐냐면 역으로 뭐예요?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잠을 더 적게 잘수록 아도네신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너가 잠을 자는 동안에 너의 신체는 아도네신을 분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얼마나 많이 자는지에 따라서 아도네신의 양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잘수록 아도네신은 줄어들고 잠을 적게 잘수록 아도네신은 많아진다.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접의 접속사 나왔죠. 접속 부사. 자, 그래서 이 아도네신은 아마도 무엇일 거냐라고 하면 너의 몸이 사용하는 것이래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부족한 잠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잠이 필요할 때 잠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너의 신체가 사용하는 일종의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지 여부를 신체가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는 일종의 호르몬이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자, 이 아도네신의 축적과 그 다음에 다른 요인들은요, 설명을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은, 자, 며칠 동안 잠이 부족하게 되면 왜 너가
수면 빛을 만들게 되는지를 설명한대요. 자, 이 수면 빛이랑 표현이 되게 재밌죠? 자, depth이라고 하면 빛이에요. 자, 이 수면 빛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대수로 수식해주고 있죠.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메이크업 해야 된다. 보충해야 되는 수면 빛이라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걸 통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수면 빛인데 이 수면 빛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잠을 충분한 양을 못 자게 되면 쌓이는 빛인 거고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메이크업 해야 되고 뭐 함으로써? 평소보다 더 오래 잠으로써. 자, 같은 맥락인 거죠. 잠이 부족하면 결국에 잠을 보충해야 한다. 그것은 빛이니까. 자, 이러한 우리 몸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분자 피드백 때문에 너는 뭐 할 수 없다? 적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잠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족한 잠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압도당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수면 부족에 압도당한다. 자, 결국에는 이라고 해서 마무리 멘트 해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라는 건 순접이죠. 자, 결국에는 잠의 부족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잠을 메이크업 해줘야 된다. 그쵸? 잠을 더 오래 잠으로써 그것을 보충해줘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면 부족은 결국에 우리가 그거를 보충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게 몇 번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takes away your energy. 너의 에너지를 앗아간다. 뭔가 수면 부족이 에너지를 딸리게 만든다. 여러분들 뭔가 일상적으로도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세모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너의 기분을 좌우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수면이 기분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래서 맥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out of context로 날려주고, 자, 3번 catch up with you 라고 하면은 catch up with 라고 하면 뭐뭐를 따라잡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면 너를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너가 자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결국에 맞다라고 봐주면 돼요. 아까 전에 위쪽에 나왔던 overwhelming 아니면은 you are forced to sleep more 이라는 표현이랑 어때요? 굉장히 맞닿아 있죠. 이 catch up with라는 표현이.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지금 자연적인 화합물, 이거는 아도네신을 말하는 거겠죠. 자, 아도네신을 분해한다? 아니죠. 오히려 아도네신을 축적시키죠. 그래서 지문과는 반대말 하고 있으니까 opposite으로 날려주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아도네신이 사라지도록 야기한다? 오히려 아도네신이 accumulate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1번이 안 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여러분 요 지문을 살펴보면, 자, 잠이 부족하면 너는 잠을 자야만 해가 나와 있지.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너가 잠을 못 자면 기운이 빠져.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사라져. 우울해져. 이런 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자, 그래서 이거 1번은 굉장히 잘 낸 매력적인 선택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 상식상, 통념상 잠이 부족하면 어때요? 에너지가 빠지잖아. 에너지가 없어지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의 상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독해 문제를 풀 때는 철저하게 지문 내에서 그 근거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뭐라고 봐주면 되냐면 2번 선택지가 무드가 기분이 어때요? 여기 지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out of context로 날아간 것처럼 에너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out of context로 날려주고 다만 우리가 수면 부족에 대해서 논하는 건 뭐냐면 수면이 부족하면 수면을 무조건 채워줘야 돼만 나왔기 때문에 답이 3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1번이랑 비교 잘해서 1번이 왜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것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빈칸 추론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3점짜리라서 만만치는 않았던 그런 문제인데요. 자, 그래도 빈칸 추론 문제를 푸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이 안쪽으로 집어 넣어주면 된다라는 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해주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uncertainty difficult for members of the public to appreciate is that blank 그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살벌하죠. 자, 그래도 수식관계 잘 분리를 해주면요. 자, 이때 대절이 one of the things를 수식해주고 있죠. 자, 많은
여러한 것들 중에 하나는인데 어떤 것들 중에 하나냐면 지금 make스가 오형식이니까 자, 불확실성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기 어렵다? 지금 일반적인 대중들이 지금 평가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죠. 자, appreciate, 평가하다라는 의미라는 것, 또 있다는 것, 뜻 있다는 것 꼭 알아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살벌 안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확실성을 평가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는 블랭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와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어때요? 생소한 개념이 나왔죠? 자, 근데 생소한 개념이 모의고사 수능 지문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읽고 겁먹고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두 번째 문장부터 부연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부연 설명이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 기대를 한 상태에서 한번 다음 문장 읽어보면요. 자, take for example the distance between blah blah 나와 있죠? 자, 여기 for example을 통해서 보니까 부연 설명 중에서도 지금 예시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자. 자, 측정값이 뭐래요? 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뭐로서 측정된 것인지 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1년 중에 어떠한 지점에서 측정된 값으로서 이렇게 거리를 딱 제시해 줬어요. 자, 이런 측정값에 대해서 자, 이 측정값은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자, 상대적으로 어떠해 보인다? 굉장히 정확해 보입니다. 그렇죠? 몇 자리까지 있어요? 그렇죠? 소수점 5자리까지 있으니까. 자, after all, 어쨌든지 간에 자, 6개의 유효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means that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뭘 알고 있다라는 거냐면 지금 거리를 어느 정도의 정확성까지로 이 거리를 알고 있는 거냐면 자, to an accuracy of 1/3 of a million or so. 거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거니까 어때요? 나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자, 근데 however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뒤에 쪽 주장을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주장이 나올 거예요. 자, if the next digit is uncertain, that means the uncertainty in knowing the precise Earth-Sun distance is larger than the distance between New York and Chicago라는 아주 긴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만약에 다음 자릿수가 불분명하다면 자, digit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명사로 자릿수인데 자, 그 다음 자릿수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의미해요. 자, 소수점 5자리 다음에 6번째 자릿수가 더 next digit이 되겠죠? 자, 다음 번째 자릿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와 있죠.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불확실성인데 어디서의 불확실성이냐면은 자, 정확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아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뭐보다 더 커지게 되냐면 뉴욕과 시카고 사이의 거리보다 더 커지게 된다라는 맹점이 있대요. however 하고 나와서 상대적으로 precise해 보이는데 아닐지도 몰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상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precise라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금 소수점 6번째 자릿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게 1이 오는지 2가 오는지에 따라서 그 거리가 거의 시카고에서 뉴욕 사이의 거리만큼 좌우가 된대요. 미국 대륙의 동서를 횡단한 길이만큼이 좌우된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가 곱하기 10의 8승이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딱 봐줬고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whether or not the quoted number is precise, therefore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인용되어 있는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그래서 뭐에 달려있다? depends on what I'm intending to do with. 자, 내가 이 인용된 숫자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측정값에 대해서 정확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 측정값을 가지고 뭐를 할 건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precise한지 아닌지가. 자, 좋습니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뭐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냐면 지금 내일 아침에 태양이 몇 분쯤 뜰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여기 인용된 숫자는 어떻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인공위성을 쏘고 싶은 거예요. 여기 however 또 나왔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인공위성을 쏘고 싶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훨씬 더 자세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예시도 모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의도에 따라서 측정 값이 정확한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문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 표현이 될 거예요. 어떤 측정 값이 있을 때 그 측정 값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내가 이 측정 값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요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 명확하게 우선적으로 이 측정 값이 얼마나 불명확한지는 사전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 표현이 어떤 식으로 선택지화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자, 불확실성이 얼마나 중대한지는 상대적이다. 어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 상대적이다. 맞는 표현이죠. 자, 왜냐면은 뭐뭐인지 아닌지는 absolute,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답이 1번. relative라는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 나왔고, 자,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의 상대성은 인식하기 어렵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예시가 나왔냐면 distance, 거리, 공간에 대한 예시가 일단 우선적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 인식이 어렵다 여부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2번은 총체적 난국이고요. 자, 3번. 모든 측정 값은 같은 정도의 수준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불확실성이 어때요? 뭐에 따라 다르다라 그랬어? 맥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쵸? 의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the same level이 틀렸고 완전 반대말 하고 있으니까 opposite. 자, 4번. 거리의 측정은 뭐에 의존하지 않는다? 의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완전 반대말인 거죠.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따라서 거리 측정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정확한 숫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 없이 믿게 만듭니다.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고 믿게 만듭니다. 특정한 숫자는. 이런 표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맥락과 무관하기 때문에 out of context에서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도 빈칸 추론이면서 3점짜리 문제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겁낼 필요가 없어요. 2번 빈칸 추론도 역시나 빈칸 추론 유형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이전보다는 복잡할지라도 같은 원리,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집어 넣어주는 그 전략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줄 친 표현이 있는 문장에 주목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thus라 그래서 순접의 접속 부사 나오고 난 다음에 자, 뭐 할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체계로 더 나아갈수록 더 빠르게 블라블라 됩니다 라고 나와 있고 지금 선택지 보시면 여러분들 우이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 거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신재생 에너지가 뭔가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게 이 지문의 맥락이겠구나, 큰 주제겠구나 라는 거 캐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처드라는 이 아메리칸 저널리스트 기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대요. 자, that 이하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that이 엄청나게 길었죠.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글로벌 워밍을 멈추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 늦추기 위해서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뭐 하는 것에 덧붙여서 지금 태양광 패널과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 풍력 터빈에 덧붙여서 자,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대안적인 수송 인프라스트럭처와 자, 트랜스포트 하면 수송, 교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농경 절차, 농경하는 방법, 그리고 산업적인 과정 같은 것도 다시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관된 관련되어 있는 걸 모두 다 재생산해야 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변혁은, 이러한 transformation, 변혁은 뭐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바로 화석 연료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걸 만드는 건 화석 연료를 덜 쓰기 위한 노력인데 오히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화석 연료를 써야 된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포슬 퓨얼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환경에는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해서 통념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지문을 구성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번 지문, 정형화된 지문 패턴 중에 어떤 패턴이라고 봐주면 되냐면 통념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어디까지죠? 그쵸? 이러한 변혁은 지금 포슬 퓨얼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포슬 퓨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콘크리트 구조물과 그 다음에 철강 제품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요구하냐면 무엇을 통해서만 생산이 가능하냐면 포슬 퓨얼을 통해서만, 화석 연료를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요한대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포슬 퓨얼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했죠. 자,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굉장히 희소하고 scarce, 희소한, 희귀하고 비싼 광물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광물들은 반드시 채굴되어져야만 한대요. 또다시 무엇을 요구하면서 포슬 퓨얼의 사용을 요구하면서 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포슬 퓨얼이 필요하다는 게 다시금 반복되고 있죠. 자, 어때요? 여러 번 같은 결의, 같은 류의 표현이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thus라는 순정 나왔으니까 같은 결이 그대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더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더 열심히 나아갈수록 포슬 퓨얼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가 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 그럼 선택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택지 보면 자,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Renewable Energy Resources를. 아니죠. 지금 fossil fuel을 단기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관점이 나와야 되니까 X. 자, 2번 보시면 우리는 fossil energy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건설 과정에 있어서. 그쵸? 이거 맞는 표현이고 특히나 여기 the construction process는 특히나 무엇을 건설하는 과정이냐면 그쵸? renewable energy로 돌아가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한 건축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3번. 우리는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데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냐면 자, 자연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자연 광물, 자연 자원에 투자하게 됩니다. 자, 투자가 아니라 지금 어떤 국면이 나온 거예요? 포슬 퓨얼을 더 많이 소비하는, 사용하는 관점이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4번.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지금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포슬 퓨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decrease 부분이 틀렸고 요거는 opposite이라고 날려주면 되겠네요. 자, 5번. 대체적인 에너지 시장이 점점 더 경쟁이 격화됩니다. 자, 요런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나오지 않았죠? out of context로 날려주면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6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순서 추론 유형 되겠죠? 자, 순서 추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장이 있고 이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순서로 바른 순서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빈칸 추론과 마찬가지로 출제자는 어떤 한계 내에서 이 문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냐면요. 자, 이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올 수 있는 순서는 예를 들면 자, B, A, C 순이고 다른 순서는 절대 안 돼! 라고 어때요? 누구를 상대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그쵸? 학생,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유형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A, B, C를 배치를 하냐면요. 자, 우선 지금 요 주어진 문장에서 P라는 주장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P라는 주장. 그 다음 이어질 순서를 B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 문단 B도 별도의 문단이기 때문에 Q에 대해서 블라블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Q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기 혼자 떠들면 안 되고 반드시 P를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P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Q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순서로 이거 다음에 B가 온다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순서가 A가 오려면 자, A가 먼저 Q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자기 이야기인 R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C도 R 얘기를 해준 다음에 비로소 S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 추론 유형 같은 경우에는 꼬리 물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명심하신 상태에서 문제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꼬리 물기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직접 적용되는지 한번 읽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P를 도출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desert tortoise has a simple solution for coping with Death Valley's extreme heat. It avoids it.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일단 주인공은 desert tortoise인데 자, 일단 사막 tortoise네요. tortoise가 뭔지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ortoise가 뭔지는 마지막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desert tortoise는요.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극한의 더위에 대처하기 위해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해결책이 곧 뭐다? 이 데저트 토르토이즈는 이 어마어마한 익스트림 힛을 단순히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여기서 나오는 P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보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이라는 역접의 접속 부사 나온 다음에 물이 계속 공급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긴 아직까지 물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물이 계속 공급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색하죠. 꼬리 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이야기가 많이 상당수가 앞쪽에 배치가 돼야 꼬리 물기가 되니까 일단 A 건너뛰고 B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천천히 움직이는 생명체는요. 지금 겨울 동안에 동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여름 기간에 상당 기간 중에는 그 터널, 통로나 동굴 안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데저트 토르토이스는 지금 자기 일생의 90% 이상을 어떻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immobile,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데저트 토르토이스가 지금 더위를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 피하는 전략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나왔냐면 겨울엔 겨울잠을 자고 여름에는 굴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 심플 솔루션이 나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리고 나서 C를 한번 보시면요. 자, C가 이거 다음에 오기에 어색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그 데저트 토르토이스가 갖고 있는 방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나왔는데 자, 방광 이야기가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여기에 방광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어지는 걸로.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질 거는 B가 제일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in fact, 사실은 이 토르토이스는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이때 surface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다. 자, 어느 경우에만 바깥으로 나오냐면은 충분한 양의 비가 온 경우에만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저트 토르토이스는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토르토이스는 뭐를 하냐면, 자, stock up on blah blah라고 하면은 뭐뭐를 축적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을 모읍니다. 자, 모함으로써 물을 모으냐면, 자, 일단 많은 식물들을 먹고 그 다음에 비를 모으기 위해서 굴을 파는 방법으로 물을 모은다라는 거죠. 이런 전략도
취하는구나. 이 tortoise가 물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전략도 취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눈에 띄는 건 뭐예요? 물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A로 넘어갔더니, 자, 물을 어때요? 계속해서 공급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동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hibernation, 동면을 취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물이 보충될 수 있게끔, 공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물을 모으고 그 물이 계속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꼬리 물기가 되죠. 이 파충류는 그러니까 데설트 톨토이스 말하는 거겠죠. 은 또한 다른 무언가에도 의존합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은 바로 이 데설트 톨토이스가 갖고 있는 매우 고도로 발달된 방광이지요 라고 해서 방광이 처음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는 PQR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C로 넘어가서, 그리고 이 톨토이즈의 방광이 이 톨토이즈의 생존에는 너무나 중요해서 블라블라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꼬리 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뭐다? 자, B 오고 A 오고 C 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3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9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 유형이죠. 우리 문장 삽입 유형 풀 때는요,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전략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 자, 주어진 문장이 있죠. 이 주어진 문장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소스를 찾아가지고 앞뒤에 어떤 내용이 올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예측을 해주시는 게 가장 우선적인 전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출제자가 명시적 단서를 건네줄 거예요. 자, 대표적인 명시적 단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뚜렷이 보이는 단서기 때문에, 자, 지시사, 자, 이런 저런 뭐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대명사 it, they, he, she 같은 대명사, 그 다음에 연결어, 대표적으로 우리 접속 부사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단서를 일단 캐치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적 단서도 충분히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내용적 단서라고 하면 자, 개념 간의 관계 내지는 정형화된 지문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지문을 구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전략을 한번 사용해서 이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9번에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충분히 읽고 1번 전략 활용해 줘야 되겠죠? 자, 주어진 문장부터 읽으면요. 자, a person who always tries to prevent harm but never does is not generally thought of as morally good 이라고 나왔어요. 좀 난해하죠? 자, 내용 자체가 조금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선함이라고 하니까 뭔가 윤리학 관련한 내용이라서 좀 난해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어때요? 구문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냐면, 자, 항상 어떠한 위해 상황을 예방하려고 노력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해 상황을 막으려고 시도는 맨날 하는데 맨날 실패해. 그러니까 이 harm이라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러한 결과가 계속해서 발생하게끔 하는 사람은 어때요? 결국에 morally 굿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앞뒤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저의 개인적인 문제를 풀었을 때는요, 이것만 읽고 나서 앞뒤 내용이 잘 예측이 안 됐어요. 예상이. 자, 그치만 어때요? 우리는 1번 전략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2번, 3번 전략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냥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who 블라블라 써 있는 거죠? 자, who does morally bad actions significantly less often than most. 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지금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훨씬 덜 하고, 그 다음에 and thus morally good ones. 여기서의 ones는 actions가 되겠죠? actions significantly more often than most.
자,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나쁜 행동을 훨씬 더 적게 하면서도 좋은 행동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어떠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in judging a person, 자,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동기가 훨씬 더 relevant 하다라는 거예요. 더 의미가 있고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것은 액션뿐만 아니라 의도도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 not only A but also B 구조 같은 경우는 그냥 내지 않아요. 어디에 더 방점이 있다고 배워요? A랑 B 중에? 그쵸. B에 더 방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화자는 지금 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할 때 인텐션이 중요해, 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해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상.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려고 의도하냐면요. 자, 인텐트 또 나왔죠.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나쁜 액션은 하지 않으려고 의도합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뒤에 있는 문장, 뭐를 강조하는 거다? 인텐션을 강조하고 있죠. 자, 2번 동그라미 볼게요.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 who 해주고 어떤 사람인지가 블라블라 나와 있죠. 자, 비의도적으로 어떠한 위해를 막았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해 상황을 막은 거죠. 근데 뭐예요? unintentional이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죠. 이것도 어쨌든지 의도에 방점을 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단지 그녀가 의도한 바대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건 되게 웃긴 거야. 원래 위해를 가하려고 했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근데 어떠한 뭐 사정에 의해서 결국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 거죠. 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의도가 불순했으니까,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서 여튼저튼 2번 동그라미 뒤에도 결국엔 무슨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자, 비의도적으로 선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어때요? 그 사람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도덕성을 평가할 때 다시 한번 인텐션이 중요하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2번 문장이었던 거예요. 자, 3번 문장 가보시면, 자, although, 자, this kind of situation generally occurs only in slapstick movies. 자, 이런 종류의 상황, 그러니까 이 앞선 상황인 거죠. 뭐 원래 내가 쟤를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는데 뭐 사정상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뭐 이런 상황은 사실 슬랩스틱 무비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이것은 충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충분히 했던 의도가 있대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냐면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잘못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라든지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잘못된 인상,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잘못된 인상이 무엇인지가 동격의 대수로 나와 있죠. 자, 뭐냐면은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나왔는데, 자, 바로 뭐다? 자, 진짜 실제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일어난 실제 결과가 뭐다? 중요하다. 자, count라고 하면 중요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행동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 평가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일어난 결과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false impress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금 말하면은 3번 동그라미도 결국에는 뭐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쵸? 결과가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할 때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를 false impression이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액션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도덕적 평가를 할 때 여전히 뭐예요? 의도가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의도가 중요하다가 여전히 3번 문장이 강조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구문이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4번 동그라미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ut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중요한 연결어, 접속부사 힌트가 나왔죠. 자, 하지만 실제 consequences,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but 나온 다음에, 아니야, 근데
결과도 중요해 라고 나오죠. 갑자기 뭔가 반전되는 거 볼 수 있어요. consequence 했으니까 결과니까 result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실제 결과들도 중요해라고 해서 지금 반전이 일어나는데 반전이 스무스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것 때문에. 그렇죠. 스무스하게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of such a person. 자,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자, 지금 정확하게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는 지시사가 나왔어요. 자, 이런 사람에 있어서 such a person. 그쵸? 뭔가를 가리켜야 되는데 여기 5번 동그라미 앞에 어떠한 사람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이거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자,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자, it may be said that 자, 뭐라고 말해줄 수 있다. 이거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진주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자, 그녀가 의도한 바는 좋았으나 칸트와는 반대로 칸트의 그런 주장과는 반대로 자, 몇몇 뭐예요? results, 결과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적으로 평가되기 전에. 자, 그러면 5번 동그라미도 여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results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덕성을 평가할 때 intention이 중요하다와 results가 중요하다가 지금 여기는 but을 기점으로 해서 갈라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but이라는 뭐 때문에? 지금 연결어, 접속 부사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비어있는 구멍난 부분이 뭐냐면 이 of such a person, 이러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라고 할 때 이 such a person이 누군지가 지금 비어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굉장히 5번이 의심이 가죠.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장 보아서 자, 항상 지금 어떤 위해 상황을 예방하려고 노력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결과가 어떻다 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results 강조하는 거잖아요. results가 bad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볼 수 없다. 자, 의도는 좋지만 results가 안 좋은 사람은 morally good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고 자, 이 사람이 뭐로 받아져진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그래서 답이 5번으로 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1, 2, 3 주어진 문장의 앞뒤 내용 예측, 명시적 단서, 내용적 단서 해서 푸는 연습을 앞으로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